택배 노동자들이 배달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진입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이번 파업 결정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0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엔 아파트 주민과 택배 노동자 간의 갈등이지만 그 뒤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허리 펴고 일할 권리, 그러니까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택배회사는 이렇게 될 때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투표를 통해 오늘 총파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한 5,300여 명의 택배 노동자 가운데 77%에 달하는 4천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진입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으면서 현재 택배 노동자들은 손수레나 저상 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더 이상 이런 참혹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말 절박한 심경이 높은 찬성률로 나타나지 않았나. 노조는 파업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선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전체 물동량의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생물은 당일 배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사들의 부담을 주는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노조원의 3분의 1 수준인 2,000명 정도입니다. 노조는 택배회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와 입주민 고객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가 지상 배송을 거부하는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천장이 낮은 저상탑차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택배 차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수레로 물건을 날라야 하는 현실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수레에 상자를 쌓아 올립니다. 이 높이가 안 맞아서요. 못 들어가요. 평균으로 한 7, 8번 다리도 아프고 뭐 팔도 저거 하고 다 모든 게 다 힘들어요. 3년 전 이른바 택배 대란이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택배를 모아놓으면 인근 노인들이 집집마다 배달하는 이른바 실버 택배를 쓰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 제대로 된 해결 노력은 없었습니다. 택배노조 조사 결과 아파트 180여 곳에서 손수레나 저상 택배차로 배달을 합니다. 낮은 택배차로 바꿔도 허리 펴기조차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서 이 저런 큰 짐 같은 경우는 절대 전달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허리 시술을 받고 일반 택배 차량이 들어가려면 지하 주차장이 2.7m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깊이 팔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면 1000가구 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130만 원, 모두 13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2018년까지는 2.3m만 되면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택배 대란 이후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지하 주차장 기준을 2.7m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허가를 받은 단지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레로 일단은 가져가게 되면 택배 기사님들이 이게 세대수가 엄청 많은데 받는 입장에서는 미안한 건 있고 문제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지 않는 한 택배 노동자들의 허리 필 권리는 어디서도 찾기 힘듭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정부와 택배 회사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논란이 커지면 잘 살펴보겠다, 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갈등만 덮기에 급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택배노조와 택배회사,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합의 문구를 명확하게 했으면 없었을 일입니다. 결국 보다 구체화된 합의안이 마련되고 나서야
총파업은 중단됐습니다. 정부도 택배회사도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눈앞의 갈등을 덮는 데만 급했던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잘 살펴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상 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좀 살펴보고요.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전후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하게 된다면 단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건이 지금 관사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그거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택배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아파트 측과 택배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택배회사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